오프닝. 지금 이 순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을 겁니다. 직장은 어떤지, 관계는 어떤지, 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아마 딱 한 가지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셨겠죠. 취업이 되면, 돈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이 상황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관계에 노력을 쏟고 돈이 좀 더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여행, 더 좋은 몸.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좋은데 금방 또 다른 무언가가 없어서 허전합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느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로 바뀌는 느낌. 이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행복을 너무 간절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행복을 원하는 게 왜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원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부터 삶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쫓아 헛된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생기는 일. 1-1. 행복을 원하는 것과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의 차이.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바라는 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수천 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이유 DAIMONIA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독립선 언문에도 행복 추구권 더 퍼스트 오브 해피너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행복은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출발점 자체가 불행을 심어줍니다. 또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자꾸 현재 상태를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하게 됩니다.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평가 자체가 현재 순간의 경험을 방해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측정하느라 그 경험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행복인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를 재고 있으면 그 밥이 온전히 맛있을 수 없습니다. 1-2 연구가 증명하는 행복 역설. 2011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준-청 루준-첵 루와 그의 동료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지금부터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세요라고 지시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지시 없이 그냥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기분 좋은 음악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행복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그룹이 오히려 더 낮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았더니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경험을 그냥 즐기는 대신 끊임없이 그것이 충분히 행복한가를 측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측정 행위 자체가 경험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소냐 류보머스키 소냐 LYUBOMIRSKY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행복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역설적으로 더 낮은 행복 수준과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습니다. 행복이 중요할수록 지금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행복 역설 더 해피너스 패러닥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더 원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멀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1-3 쾌락의 쳇바퀴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쾌락의 쳇바퀴어다닉 트레드밀 또는 쾌락 적응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심리학자 브릭만 브리크먼과 캠벨 캠벌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처음엔 물론 매우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처음엔 극도로 불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행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심리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진다가 장기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멋진 차, 더 좋은 관계, 그것들이 행복을 영구적으로 높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높아졌다가 우리는 그 수준에 적응하고 다시 다음 것을 원하게 됩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며칠은 그 폰이 너무 좋았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내 폰입니다. 새 것이 나오면 또 갖고 싶어지고요. 이것이 쳇바퀴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 더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더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더 공허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1-4 뇌가 설계한 함정,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 인간의 뇌에는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으려면 맹수가 어디 있는지, 독이 있는 열매는 어떤 건지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켄슬리 켄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벨크로 찍찍이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에는 테플론 미끄러운 소재처럼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강도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우리 기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25배 더 강합니다. 직장에서 10명에게 칭찬을 받고 1명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까? 당연히 그 1명의 비판이죠. 이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게 행복 추구와 무슨 관계냐고요? 행복을 목표로 삼고 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뇌는 자동으로 부족한 것, 문제되는 것, 아직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더 잘 찾아냅니다. 그것이 뇌의 기본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을 더 열심히 찾을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아직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역설의 신경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반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반전 1.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 건 자기계발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억지로 행복을 쫓는 건 문제가 있지. 하지만 나는 자기계발 책도 읽고 감사일기도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명상도 하고 유튜브에서 마음 관련 영상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의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다면 그 노력들 자체가 역설적으로 불행을 강화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계발서를 집어드는 순간 우리는 암묵적으로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지금의 나를 고쳐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따르라는 메시지는 지금 내 삶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무의식에는 현재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쌓일수록 실제로 더 불안하고 더 부족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더 가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계발 조언들은 때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을 느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쌓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억압 이모셔널 서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표면상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면역계와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87년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의 유명한 흰곰 실험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하자 오히려 흰곰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 감정과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역설적 반동 효과 아이라닉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개발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기 개발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해로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영상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부 비교가 만들어내는 불행의 수렁 2-1 소셜미디어 시대 비교의 무한 루프 현대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사람들의 삶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멋진 차를 샀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루 30분 미만으로 제한한 그룹이 3주 후 불안과 외로움,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사회 비교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전체와 비교합니다. 남들의 최고 순간 vs 나의 평균적인 하루. 이 비교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완벽한 여행 사진을 보는 것과 지금 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비교하는 것. 이건 처음부터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KAHNEMAN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감은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졌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다 5천만 원이면 만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1억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같아도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소셜미디어 시대의 행복 추구가 더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비교 대상이 동네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광범위한 비교가 가능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2-2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는 착각 다원적 무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인다고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다원적 무지 플루럴리스틱 이그너런스라고 합니다. 모두가 속으로는 불안하고 힘들면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려 하기 때문에 다들 남들은 행복하고 나만 이상한 것 같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알렉산더 조던 엘러그젠더 조던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것이 SNS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숨기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어두운 면을 잘 모르고 다들 나보다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힘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서로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을 보고 내면을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늘 틀립니다. 그리고 그 틀린 비교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2-3. 도착 오류 목표를 달성해도 왜 여전히 공허한가? 행복 추구의 또 다른 함정은 도착 오류 어라이벌 팰러시입니다. 이 개념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탈 벤-샤하르탈 벤-샤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면 잠깐의 기쁨 후에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 날, 원하던 집으로 이사한 날을. 그날 어떠셨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됐나요? 아마 그 기쁨은 생각보다 짧게 지속됐을 겁니다. 일주일 아니면 하루. 그리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고민, 새로운 불만족이 생겨났겠죠. 이것이 도착 오류입니다. 거기 도착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탈 벤-샤하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보다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면 그 믿음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 목표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의미 있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향해 달려왔는데 실은 행복이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답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러프먼트로 1938년부터 시작해서 85년 넘게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참가자들의 자녀와 손자들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부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향해 달렸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후회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그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에 몰입하며 살았느냐가 핵심 변수였습니다.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은 사람들보다 일관계, 봉사, 창작 등에 깊이 몰입한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미얼리 CSIKSGENTMIHALYI가 제안한 몰입플로 개념과 연결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완전히 집중할 때, 음악가가 연주에 빠져들 때, 프로그래머가 코딩에 몰두할 때, 아이와 함께 놀이에 완전히 빠져들 때,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행복은 추구할 때 오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옆구리로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잔 스튜어트 밀은 이미 19세기에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복 이외의 목적, 즉 타인의 행복, 인류의 발전, 예술, 자연을 즐기는 것에 몰두한다. 그러면서 행복을 옆으로 지나치듯 얻는다. 1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현대 심리학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행복지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삶 철학 휘게 H와 이주주의를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대신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 스웨덴의 PKFIKA, 커피 브레이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반전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3부 철학과 심리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3-1 쇼펜하우어 욕망의 본질.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서 SCHOPENHAUER는 인간의 욕망과 불행에 대해 매우 냉혹하면서도 정교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하는 동안은 그것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깐의 만족 후에 권태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 마이너스 고통 마이너스 만족 마이너스 권태 마이너스 세 욕망. 이 사이클이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통찰입니다. 단지 약 200년 먼저 말했을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술과 미적 경험을 통한 욕망의 일시적 초월, 도덕적 삶을 통한 의지의 순화,
그리고 불교적 의미의 욕망 내려놓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방법들은 모두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욕망 자체에 대한 관계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3-2 불교의 지혜 250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것.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고진멸도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욕망, 가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멸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네 번째 도는 그 방법입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불만족, 이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교의 해결책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내가 아니듯 행복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도 그 욕망이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집착남 마이너스 어태치먼트 또는 알아차림의 MINDFULNESS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이 한 발짝의 거리가 자유입니다.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고 잠깐 멈추고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3 ACT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답. 수용 전념 치료 액셉턴스 언드 커미트먼트 세러피 ACT는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가 개발한 현대 심리치료법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심리치료 접근법 중 하나이며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통증, 강박증 등에서 광범위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ACT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그리고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기존의 자기개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나쁜 감정을 떨쳐내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ACT는 나쁜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입니다. 탈융합이란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현실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느낍니다. 탈융합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지금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대신 지금 내 마음에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이 작은 언어적 전환이 생각의 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곧 현실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내 마음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생각의 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도 모두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곧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과 당신을 분리하십시오. 3-4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불교도 ACT도 행복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깊이 공감한 정의가 있습니다. 동양 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진실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충만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즉,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충만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것을 하나로 깨워줍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방편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충만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자비와 사랑과 배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흐를 때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결국 함께 기쁘고 즐겁고 환희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을 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존재하는 나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내면의 상태입니다. 반전 삼행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행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행복을 포기하라가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그만두라도 아닙니다. 그냥 불행하게 살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행복은 직접 추구할 때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어느 순간 옆에 와 있습니다. 행복을 덜 생각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잠과 같습니다. 어서 빨리 자야지. 지금 당장 잠들어야 해. 왜 안 자지? 이러다 내일 피곤하면 어떡해? 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할수록 잠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숨을 고르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누워 있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행복이 슬며시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강렬하고
지속적인 기쁨의 상태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뭔가 신나는 일이 있는 상태.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쫓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 혹은 심리학에서 주관적 안녕 감서 부젝티브 웰 마이너스 비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복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의미 있다는 감각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기쁠 때 기쁜 감정들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이 안정감은 행복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추구할 때 오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때 서서히 조용히 쌓입니다. 사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천편 3600 4330 4-1 첫 번째 실천 행복 측정을 멈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복 수준을 끊임없이 측정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충분히 행복한가? 남들만큼 행복한가? 어제보다 더 행복한가? 이 질문들이 오히려 불행을 만듭니다.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경험을 방해합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 대신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 충실한가? 지금 이 대화에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에 나 지금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탈융합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4-2 두 번째 실천 비교하는 생각을 알아차려라.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생각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이 자유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부러운 마음이 들 때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지라고 빠져드는 대신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부러움과 비교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잠깐 알아차려 보세요. 폰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4-3 세 번째 실천 감사일기를 제대로 활용하라. 감사일기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쓰면 역설적으로 감사일기가 또 다른 행복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게 없는데? 이건 찾아내야 해. 없는데. 나 진짜 행복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감사일기가 오히려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감사일기의 올바른 활용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중 어떤 작은 순간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순간, 커피가 맛있었던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 웃었던 순간, 신호 대기 중에 하늘이 예뻤던 순간,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현재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의 효과는 더 많은 긍정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긍정적 경험들에 더 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4-4 네 번째 실천 행복 대신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라. ACT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치 밸류주의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타가 됩니다. 가치는 목표와 다릅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지만 가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올해 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한번 다녀온다는 목표이고요. 목표는 달성하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가치는 매일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어떤 날은 멀리 걷고 어떤 날은 조금 걷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끝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싶은가? 그 답이 당신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삶, 의미 있는 일을 한 삶, 진실되게 살아온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삶. 이 가치를 향해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는 것, 그것이 행복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4-5 다섯 번째 실천 불행한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감정이 오면 그것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마세요. 빨리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도 보지 마세요. 그 감정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소중한 관계가 훼손됐거나, 소중한 꿈이 좌절됐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이 있다는 건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발표 전에 불안한 건 그 발표가 당신에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가치가 침해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들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불행을 느끼면 안 된다. 빨리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불행한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 이 슬픔이 있구나, 이 불안이 있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고 함께 있으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파도처럼요. 파도를 막으려 하면 더 힘들지만 파도를 타거나 그냥 파도가 지나가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감정은 억압하면 더 강해지고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그 생각과 싸우는 것도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냥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숨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클로징 오늘 기억할 단 하나.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행복을 쫓았다면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도록 배웠습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해, 더 행복한 상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치고 실망했다면 그건 역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을수록 뇌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더 잘 찾아냅니다. 쾌락의 쳇바퀴로 인해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 후에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자기 개발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면 역설적으로 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나를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감정이 올 때 그것을 없애려 싸우는 대신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도 모두 생각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행복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발걸음 속에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복을 너무 열심히 찾느라 그것을 밟고 지나쳐온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특히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